안녕하세요. 경영정보시스템 C팀입니다. 저희는 개인 맞춤화된 복지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복지앱을 구상해 두었습니다. 목차 순서로는 사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사업 제안 취지와 목적, 시장 분석, 사업 모델 설명, 유사 모델 설명, 사업 모델의 장점, 예상 사업 비용, 홍보 수단,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을 더불어 세계 경제는 차갑게 얼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얻는 데에 불편함이 있고 잘 몰라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면 세계 주요국 정부들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중에서 한국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혜택도 적은데 그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복지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렵고 또한 신청 절차의 불편함으로 다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에 관심이 낮아져 정부에게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권리의 소리를 내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례는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복지 혜택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신고제도 복지 할인이 운영되다 보니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어 정작 복지 혜택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잘못 선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앱은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사용 비용이 없는 무료의 배포를 통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개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복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앱이 출시된다면 시장 내에서 차지할 위치가 어느 곳인지 이용 대상 범위와 서비스 정보 구체화 정도에 따라서 위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용 대상의 범위는 연령대, 성별,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느냐의 범위 비교이며 서비스 정보 구체화 정도는 단순한 시설의 작은 정보에서부터 얼마나 더 다양하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 비교입니다. 현재 앱들의 대부분의 이용 대상을 노인이라든지 서울시 여성, 차상위 계층 아이들 이렇게 한 대상 분류만 다룬다든지 다양한 대상을 다루는가 싶었는데 서비스 제공 수준이 매우 낮다든지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용 대상 범위도 많이 포괄하고 서비스 정보의 구체화가 잘 되어 있던 앱은 복지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복지앱이 출시된다면 복지앱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복지앱의 모델을 개요, 진행 과정, 어플리케이션 기타 기능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복지앱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은 개인 맞춤화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맞는 복지 정보는 매우 다양할 텐데 어떻게 그 수많은 복지 혜택을 알아서 구분되고 심지어 개인에게 알림까지 해주는 기능을 하게 하느냐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저희 모델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아이핀 인증을 통해 가입이 되며 가입 시 개인별 인적 사항을 별도로 자세히 체크하게 됩니다. 많은 분류 카테고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별, 나이, 직업, 장애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 시에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앱 화면상에는 이용자에게 맞는 정보가 자동으로 분류되어 뜨게 됩니다. 또한 카테고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예시 화면이 뜹니다. 자신이 미리 체크해두었던 정보 바탕에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중에 해당 신청 기간에 그 당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개인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힘들게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당 청을 찾아가고자 하는 등의 물리적 수고를 덜 수 있게 됩니다.
나열된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방법, 담당기관 전화번호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한편 현재 시점의 서비스 외에도 자신이 받지 못하고 지나간 복지 서비스와 곧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일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에서 개월 단위로 구분이 된 아이콘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더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기타 기능으로는 간편 검색,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신청, 상태와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간편 검색은 앞에서 보여준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 외에도 다른 복지 서비스가 궁금할 때 카테고리별로 복지를 구분해 놓아 이용자가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복지앱 시장에서는 앱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 신청은 해당 기관에 꼭 가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것을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태와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마감 전에 핸드폰의 상단 기능의 자동 알림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으로 알림을 해줌으로써 이용자가 간과할 수 있었던 복지 혜택을 다시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별 어플과 비슷한 모델인 복지로를 소개, 비교하여 저희 사업 모델의 차별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사 어플 복지로입니다. 복지로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복지 서비스 간편 검색을 통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순서대로 선택하면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는 매뉴얼대로 정리되어 있어 찾고 싶은 정보의 계층에 대해 개괄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처 복지시설 검색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지에 관한 다양한 뉴스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사업 제안에서 말했듯이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복지 서비스 개인 맞춤별 알람과 복지 검색 서비스 아이디어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사 어플 복지로와의 차별성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정보의 유용성, 정보의 접근성 측면입니다. 먼저 저희 어플의 핵심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어플의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 시 입력된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정보를 알림 서비스 받을 수 있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복지 수요에 필요한 요건들을 선택, 입력하고 알림 기능을 설정해 준다면 복지제도 신청 마감일 전에 정기적으로 상태와 알림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유용성과 접근성 측면입니다.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편 검색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기간 설정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복지 혜택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로서 실시간으로 복지 서비스를 살필 수 있고 PC에 접속 없이 어플 내에서 바로 복지 서비스 신청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예상 사업 비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홍보비, 인건비,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약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 어플 복지로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벨은 홍보 수단을 다각화했습니다. SNS, 배너, 찾아가는 복지, 사례 공모전을 통해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SNS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톡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인데요. 지금 예시로 든 화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추가했을 시에 정기적으로 요즘 이슈에 대해 소식을 받아볼 수도 있고 새로운 어플이 나왔을 때 이용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대중교통의 배너는 10대에서 40, 50대, 많게는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플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의 접근성이 좋아진 요즘 세대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관할구역의 사회복지사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여 어플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어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신청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례 공모전입니다. 어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플 사용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느낀 수기를 공모하고 공모전에 출품된 수기를 통해 어플의 효율성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20대에게 공모전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한 가정의 자녀들인 20대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점차 범국민적으로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별 어플을 통한 계층별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임신부와 유아계층에서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수혜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입니다. 이 계층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만큼 어플의 접근성 역시 가장 높은 층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을 받는 사람이 확대되면서 수혜자 역시 늘고 수혜자가 확대됨에 따라 크게는 국가 세금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계층에서의 예로는 학교 폭력, 성 문제에 대한 익명성과 접근성 강화, 그리고 진로 결정에 도움이 있습니다. 중장년 노인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알림 설정해 주었다면 정해진 기간마다 알림이 가므로 자연스럽게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플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관리하기 때문에 고독사가 감소하고 노인이 직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직업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주는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서는 개인 맞춤화를 통해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정보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개인 맞춤화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유용성이 확대되는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는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복지배를 통해 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해지며 국민들의 복지 수혜 확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플을 제안하고 복지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복지벨 역시 국민 어플로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